여태 동안 우리가 리깅을 해줬다라고 한다면 모델링이 되게 이제 부드럽게 왜곡됐었죠. 그죠? 이제 곡선으로 휘면서 뭐 팔이라든지 다리라든지 아니면 방금 전에 했던 이런 음료수 캔이라든지 굉장히 곡선으로 부드럽게 휘면서 진행이 됐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딱딱한 방식으로 움직여요. 이런 거는 어떻게 하나 보자고요. 결과부터 말씀드리자면 이거는 바인드를 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살과 뼈를 아주 밀접하게 연결하기 위해서 바인드를 여태 동안 했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바인드를 하지 않고 딱딱하게 움직이는 방식에 대해서 수업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중간에 이음쇠를 하나씩 만들어 놨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음쇠가 뭐 이렇게 움직이면은 나머지가 약간 따라 움직이는 방식으로 그렇게 컨트롤을 해줘야 되는데, 종속을 좀 먼저 시킬게요. 지금 받침대, 이 받침대는 아무 역할도 아닙니다. 이거는 약간 스킨 역할, 그냥 여기 아무것도 없으면 좀 이상하니까 하나 만들어 놓은 거고, 지지대가 있고 이 지지대가 있고 다리가 있어요. 지지대랑 다리 사이에 이음쇠를 하나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고, 그래서 종속 관계를 지지대에다가 이음쇠를 종속시키고 이음쇠에 다리를 종속시킬 거예요. 그러면 지지대를 회전하면은 뭐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그죠? 그리고 이음쇠를 회전을 시키면 이런 식으로 움직이니까. 됐죠? 해서 자, 이제 다리 1에다가 이음쇠 2, 이음쇠 2에다가 다리 2. 그러면 이음쇠 2를 또 로테이션 돌리면 다리 2가 움직이니까 다리 2에 이음쇠 3, 이음쇠 3에 다리 3. 그러면 이음쇠 3를 움직이면은 또 다리 3가 움직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다리 3에 이음쇠 4, 이음쇠 4에는 집게 1, 2를 다 같이 넣기. 이렇게. 자, 일단 종속 관계를 이렇게 형성을 시켜주세요. 그래서 컨트롤은 이음쇠만 컨트롤을 할 거예요. 일단 이음쇠만 컨트롤을 할 거여서 이음쇠를 회전했을 경우에 이런 식으로 회전이 되는지를, 이음쇠를 회전했을 경우에 이런 식으로 회전이 되는지를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집게만 좀 중심점 설정을 해주면 되겠네요. 집게 1의 중심점을 요 스냅 우리 또 체크를 해야겠죠. 스냅 체크하고 엑시스 툴 이용해서, 여기 있는 엑시스 툴 이용해서 집게 1의 중심점을 요렇게 이음쇠 쪽에다가 중심점을 주시고, 집게 2도 마찬가지로 요렇게 움직여 가지고 이음쇠 쪽에다가 중심점을 가져다 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게들의 중심점은 이음쇠 4 쪽에 중심점이 가게끔 컨트롤을 해주세요. 자, 이렇게 하고 나서 그 스냅 툴은 그대로 체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캐릭터의 조인트 툴, 자, 캐릭터의 조인트 툴을 꺼내서 루트 널은 해제하시고, 아무것도 선택되어 있으면 안 돼요. 항상 요런 건 지켜주세요. 조인트 툴 쓸 때는 아무것도 선택되어 있으면 안 되고 루트 널은 해제한다 해서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이음쇠 1쪽에다가 클릭,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클릭,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클릭,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클릭 해서 이음새 쪽에다가 이렇게 클릭을 해주세요. 이름은 지어주죠. 조인트 1. 이번에는 이름 지을 게 딱히 없어서 번호를 매기겠습니다. 조인트 3, 조인트 4. 자, 이렇게 해 놓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 만약에 여기다가 그냥 바인드를 해버리면은 무슨 일이 벌어질까? 여기다가 그냥 이런 식으로 바인드를 해버리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이 점 하나하나가 따로 왜곡되면서 박살나 보이겠죠? 이번에는. 그죠? 딱딱한 느낌으로 움직여줘야 되는데 얘네가 부드럽게 이렇게 구부러지면서 왜곡되고 이러면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바인드가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해볼 거냐면 종속을 시켜주는 방식으로 해볼 거야. 종속. 근데 그렇다고 지금 조인트는 조인트 나름대로 종속이 되어 있고 얘네들은 얘네들 나름대로 하이라키 종속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음새 하나, 둘, 세 개, 네 개가 각각의 조인트들을 쫓아가게 만들 수가 있을까? 그거에 대한 연구입니다. 자, 페어런트를 주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예전에 필기를 했던 적이 있었죠. 페어런트를 해주는 방식 첫 번째는 지금 이런 식의 하이라키를 하는 방식이 있었고, 두 번째는 자, 우리 이음새 1, 2, 3, 4를 선택해서 오른쪽 클릭. 리깅 태그의 constraint. 이걸 이용해 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페어런트를 해주는 방법 두 가지. 첫 번째는 직접 종속하는 하이라키 방식. 두 번째는 앞정 핀을 꼽아주는 constraint 방식이 있습니다. 해서 constraint 태그를 이음새 1, 2, 3, 4에다가 달아가지고요. 여기 있는 constraint 태그에 페어런트를 체크해 주세요. 자, 그러면 하나씩 봅시다. 이음새 1의 태그를 선택하시고 페어런트 항목으로 오세요. 이음새 1의 페어런트 항목에서 이음새 1의 태그의 페어런트 항목에서 여기 보시면 타겟을 지정할 수가 있죠. 뭘 따라가라. 여기에다가 조인트 1번을 넣어주는 거죠. 해서 자, 이음새 1번의 constraint 태그의 페어런트에는 조인트 1을 넣어주시고 2에는 2를 넣어주시고 3에는 3을 넣어주시고 4에는 4를 넣어주셔야겠죠. 요렇게 해가지고 조인트 1의 로테이션을 건드리면 로보 8이 움직이고 조인트 2의 로테이션, 조인트 3의 로테이션, 조인트 4의 로테이션, 이런 식으로 컨트롤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바인드를 하지 않고 각 파츠를 이런 식으로 constraint, 페어런트 시키는 방식으로 그런 조인트에 의한 컨트롤이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거 이렇게 되면은 조인트 왜 필요하냐? 그죠? 그냥 이음새 로테이션 돌리면 되는 거 아니냐? 그냥 이음새 로테이션 돌리면 되는데 뭐하러 조인트가 필요하냐? IK 체인을 위해서죠. 조인트 1, 2, 3, 4를 선택을 해주시고 조인트 1, 2, 3, 4를 다 같이 선택을 해서 캐릭터에 create IK 체인 해가지고 컨트롤러를 만들어주면 이제 이 로봇팔의 전체적인 컨트롤이 매우 좀 간편해진다, 이런 거죠. 그래서 캐릭터에 create IK 체인 해가지고
요렇게 컨트롤러가 생겼고, 이걸 이제 이동 툴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동 툴로 이렇게 움직이면 어때요? 로봇팔을 아주 손쉽게 제작할 수 있죠. 그죠? 이름은 로봇팔 컨트롤러, 이렇게 이름 지어 놓을게요. 겨울에는 M강의장을 폐쇄해야 되지 않을까? 겨울마다 이게 무슨 짓인지 모르겠네. 작년 겨울도 그렇고 재작년 겨울도 그렇고 항상 이랬어. 사무실 가면은 덥거든요. 입술이 바짝 마르기 시작해요. 사무실은. 멘토들 자기네들은 그렇게 따뜻하게 일하면서 손이 시려. 어떻게 실내에서 손이 시리냐고. 일단은 또 전부 선택해서 의례적으로 프리즈를 합시다. 전부 선택해가지고 프리즈를 할게요. 코디네이터 항목에서. 근데 지금은 사실상 뭐 얘네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동할 게 아니어서, 얘네는 뿌리를 받고 앉아있는 애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었던 사람이나 뭐 음료수는 전체적으로 뭔가 움직이는 애들이야. 그죠?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애들인데, 얘는 땅을 받고 앉아있는 애기 때문에 루트가 딱히 필요가 없다. 루트가 딱히 필요가 없고, 그리고 여러분, 자, 이거 한번 영리하게 잘 생각해 보세요. 굳이 로봇팔만 이게 가능할까? 로봇팔만? 아니죠. 예를 들어서 정말 많은 모델링 스타일이 있는 거잖아. 정말 많은 모델링 스타일이 있고, 나는 모델링을 할 건데 몸통을 뭐 이런 식으로 몸통을 만들고 팔을 만든다고 해서 한 번에 만드는 것이 아니라 뭐 팔을 갖다가 이렇게 구분 지어 가지고 만든다라고 하면, 그죠? 팔을 갖다가 구분 지어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준다고 하면, 여기 손 달리고, 그죠? 이런 식으로 하면은 방금 전에 우리가 했던 그 방식이 통하죠. 중심점을 이렇게 놓으면 되잖아. 그죠? 얘를 중심점을 이렇게 놓으면 되고, 얘를 중심점을 이렇게 놔서 방금 전에 했던 것처럼 이제 조인트 툴 이용해 가지고 뭐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클릭, 뭐 이렇게 만들어 놓고 각각의 콘스트레인트 태그를 달아서 페어런트 해서 얘를 타겟을 이렇게 심어주고, 타겟을 이렇게 심어주고 해주게 되면, 요거 움직이면 이렇게 움직이고, 그죠? 회전 이렇게 되고, 그리고 얘네 셋을 갖다가 create IK 체인 해주면 팔을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거죠? 이해돼요? 이제 이해되죠? 네. 안 보여주려다가 혜린씨 눈빛이 막 흔들려가지고 보여줬는데, 이렇게 하면 되죠? 그리고 뭐 손목 회전해야 된다, 이거는 뼈를 뭐 직접 회전을 하면 되는 거고, FK 방식이죠. 이거 뼈를 직접 회전한다, FK 방식. 살을 요 컨트롤러 움직인다, IK 방식.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방식은 다양해. 근데 왜 어렵냐? 모르니까. 분명히 가르쳐줬는데 다들 까먹어서 모르니까 포폴바 나서 너무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 거고, 이렇게 다양한 방식이 있고 해결할 수 있는 대체 방식이 있으니까 공부 잘 하셔야겠죠. 복습을 많이 하셔가지고 이런 방식 저런 방식을 다 마스터를 하셔야 돼요. 아셨죠? 자, 일단은 요렇게 했는데 요게 끝이 아니고요. 집게는 어떻게 할까? 집게는 뭐 얘네들 모델링을 선택해가지고 직접 요런 식으로 해도 되긴 하겠는데, 얘도 컨트롤러를 좀 만들어주면 좋지 않을까? 이 위에다가, 그죠? 로봇팔 컨트롤러 만들었으니까 집게도 컨트롤러를 만들어 보자고요. 일단
집게 원 선택해 볼까요? 집게 원을 선택해서 뭐 할 거냐면 이 위치에다가 널 오브젝트를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컨트롤러를 우리가 이번에는 직접 만들 거야. 여태까지는 컨트롤러가 자동으로 만들어졌죠. 그죠? 뭔가 누르면은 컨트롤러가 자동으로 만들어졌는데 이번에는 컨트롤러라는 걸 직접 만드는 방식을 알려드릴게요. 집게 원을 선택해서 캐릭터의 컨버트에 컨버트 투 널 해주시면은 그러면 집게 위치에 널이 생겨요. 집게 1 널이라고 생겼죠? 집게 2도 해줄게요. 집게 2도 마찬가지로 컨버트 투 널 해가지고 집게 1, 2 널을 만들어주시면 되고 확인해 보시면은 지금 이 위치에 널 오브젝트가 생겨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얘네 둘은 아예 바깥으로 빼버려야겠죠? 아예 바깥으로 빼버리고 이름을 이제 집게 1 컨트롤러, 집게 2 컨트롤러라고 일단은 이름을 지어 놓을게요. 집게 1 컨트롤러, 2 컨트롤러라고 일단은 이름을 지어 놓겠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얘랑 얘가 서로 뭐 연동되었다는 아니거든요. 아직까지 이 둘은 연동되지 않았어요. 자, 이제 잘 보세요. 이제 잘 보세요. 그러면 얘한테 이 콘스트레인트 태그를 달아서 연결해주면 되잖아요. 그죠? 이 콘스트레인트 태그를 달아가지고 타겟을 지정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이음쇠에다가 했던 이제 콘스트레인트 해가지고 뭐 페어런트 해가지고 타겟다는 방식을 한 번에 처리하는 방법이 있어요. 사실 이 콘스트레인트를 한 번에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집게 1을 선택하고 컨트롤러를 선택할 건데 둘 다 선택을 해줄 건데 반드시 얘를 먼저 선택하세요. 먼저 선택한 쪽에 콘스트레인트 태그가 달릴 거니까 먼저 선택한 쪽에 콘스트레인트 태그가 달리니까 반드시 얘를 먼저 선택하고 컨트롤러를 나중에 선택하세요. 해서 이 두 개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캐릭터의 콘스트레인트에 어드 PSR 콘스트레인트가 아니라 저기 어드 페어런트 콘스트레인트로 하는 게 낫겠다. PSR은 완전히 익스프레션처럼 매여버려서 페어런트가 낫겠습니다. 근데 선택을 뭐를 먼저 해라? 얘를 먼저 선택하고 컨트롤러를 나중에 선택해라. 먼저 선택한 쪽에 이 콘스트레인트 태그가 달립니다. 해서 집게 1 컨트롤러의 로테이션을 건드리면 이제 집게가 움직여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집게 2도 해주세요. 집게 2. 근데 이제 이거 기억해야겠죠? 뭘 먼저 선택해라? 이 얘를 먼저 선택해라. 먼저 선택한 쪽에 콘스트레인트 태그가 달리니까. 그죠? 요렇게 해가지고 캐릭터의 콘스트레인트의 어드 페어런트 콘스트레인트로 해주세요. 요렇게 해가지고 집게 2 컨트롤러 회전 걸면 요렇게 움직이죠. 근데 결국은 회전을 이 지지대가 회전할 때 나머지가 회전이 돼야 되는 거거든. 그죠? 결국은 지지대가 회전할 때 나머지가 회전이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지대도 똑같은 지지대 컨트롤러를 만들어 줄게요. 자, 지지대를 선택해서 캐릭터의 컨버트 투 널, 지지대 위치에 널 오브젝트를 이런 식으로 생성을 해주시고 요렇게 생긴 지지대 널 오브젝트의 이름을 지지대 컨트롤러라고 해주시고
선택을 두 개를 같이 할 건데 얘부터 선택해야죠. 그 다음에 얘를 선택하고, 얘를 먼저 선택하고 컨트롤러를 나중에 선택하고, 요렇게 해놓고서 위쪽에 캐릭터의 콘스트레인트에 어드 페어런트 콘스트레인트, 웬만하면 그냥 페어런트로 해주시는 게 좋아요. 안 고장나고. 다른 걸로 하면 좀 고장날 가능성이 있어서 페어런트로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지지대 컨트롤러를 회전시키면은 이렇게 회전이 되는데, 나머지도 다 같이 회전해야 하는 상황, 그죠? 나머지도 다 같이 회전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 뼈랑 컨트롤러를 전부 다 지지대 컨트롤러에다가 페어런트를 시켜주세요. 얘네들을 전부 다 지지대 컨트롤러에다가 하이라키 종속을 시켜주셔야 지지대 컨트롤러를 회전했을 때 나머지가 다 같이 돌죠. 나머지가 다 같이 돌고 로봇팔 컨트롤러로 요렇게 움직임을 줄 수 있고, 그죠? 그리고 로봇팔 컨트롤러에 집게 컨트롤러를 종속시켜야겠네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지금 종속 관계가 요래요. 얘가 이런 식으로, 얘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지지대 컨트롤러에 회전을 걸어주면 다 같이 회전되고, 이 와중에 로봇팔 컨트롤러 컨트롤 가능하고, 이 와중에 집게 회전 가능하고, 다 안정적으로 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다시 전부 다 선택해서 프리즈 합시다. 우리가 여기에서 좀 더 마무리 지어볼 것은 뭐냐면요, 집게 1 컨트롤러를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회전을 할 경우에 집게 2 컨트롤러가 같이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집게 1 컨트롤러를 오른쪽 클릭해 보시고, 프로그래밍 태그에 엑스프레소 태그를 달아주세요. 집게 1 컨트롤러를 오른쪽 클릭해서 프로그래밍 태그에 엑스프레소 태그를 달아가지고 엑스프레소 창을 이렇게 열어주세요. 그 다음에 집게 1 컨트롤러를 통째로 여기 엑스프레소 창에다가 넣어주시고, 집게 2 컨트롤러를 통째로 엑스프레소 창에다가 이렇게 넣어주세요. 우리가 예전에 엑스프레소 한번 했던 적이 있었나요? 해서 이제 집게 1을 움직이면은 집게 2가 자동으로 움직이게끔 이제 원인과 결과를 따지는 건데요. 이쪽에다가 집어넣는 것이 아웃풋, 이제 원인의 요소를 갖다가 저 빨간 부분에다가 집어넣는 거고요. 파란 부분이 인풋, 결과 부분을 요 파란 부분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집게 1 컨트롤러에 RB가 이렇게 움직일 경우에 집게 2 컨트롤러도 RB가 같이 움직여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집게 1 컨트롤러에 이 B라고 써져 있는 글자만 드래그해서 아웃풋 쪽에다가 이렇게 놓으세요. 집게 1 컨트롤러에 B라는 글자, RB라는 글자만 드래그 해가지고 아웃풋,
원인 쪽에다가 두시고요. 집게 E 컨트롤러의 RB 이거를 인풋 쪽에다가 이렇게 두세요. 그 다음에 이걸 뭐 그대로 둘이 연결을 하느냐, 그건 아니고요. 집게 1과 집게 2의 회전 방향이 서로 거꾸로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그대로 이어주면은 집게 1이 이렇게 움직일 때 집게 2도 이렇게 움직일 거 아니야, 그죠? 둘은 서로 반대되는 방향으로 회전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중간에 수학적인 수식이 좀 들어가야 돼요. 이 중간쯤에. 자, 요 빈 공간, 엑스프레소의 빈 공간을 오른쪽 클릭해서 뉴 노드의 엑스프레소의 칼큘레이트의 매스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2개 꺼내주세요. 일단은 이읍시다. 쭉쭉 요런 식으로 드래그 해가지고 이어줍시다. 집게 1 컨트롤러를 회전하면은 너무나 회전이 잘 되네. 그죠? 왜 이거 그냥 했는데 회전이 잘 되지? 원래 서로 같은 방향으로 돌아야 되는 건데, 그러면 잠깐 보세요. 왜 2개를 달았는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는 멀티플라이로 바꿔보세요. 앞에 있는 거, 앞에 있는 매스를 멀티플라이로 바꿔보시고 인풋에다가 마이너스 1 써보실래요? 그러면 이제 로테이션 값에 마이너스가 붙어가지고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이런 거거든요. 만약에 집게 1 컨트롤러가 90도야. 그러면 곱하기 마이너스 1 했으니까 집게 2 컨트롤러는 마이너스 90도가 되겠죠. 이해되세요? 해서 마이너스 1을 써가지고 곱하기 마이너스 1, 멀티플라이 마이너스 1을 해가지고 집게 1 컨트롤러를 움직이면 요렇게 이제 반대로 같이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방향을 좀 바꾸고 싶으면 멀티플라이 곱하기 마이너스 1 요거 해주시면 되고요. 곱하기 0은 하면 안 되겠죠. 곱하기 0을 해버리면은 집게 컨트롤러를 아무리 움직여도 최종값이 0이 되니까 0은 쓰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멀티플라이 그냥 1로 하겠습니다. 지금 곱하기 1을 해도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회전을 잘 하는데, 제가 이거 만들 때 집게 1, 2를 만들고 2는 이제 반대로 뒤집어서 만들어가지고 말을 잘 듣나봐요.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제가 이제 예전에 만들어 놓은 거 보면은 집게 2가 이미 프리즈 해 놓은 거 보면은 집게 2가 이미 이제 회전을 시켜놓고 제가 만들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원래는 집게 1 이렇게 움직이면 얘도 이렇게 움직일 거니까 곱하기 마이너스 1을 해가지고 곱하기 마이너스 1을 해서 얘가 이렇게 움직일 때 얘가 이렇게 반대로 움직이게 만들려고 했던 건데, 제가 이렇게 안 해도 되게끔 처음에 만들었었군요. 네, 뭐 이랬던 기억이 있네요. 아무튼 해서 이제 우리는 뭐 곱하기 그냥 1 하면 될 것 같고,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싶으면 곱하기 마이너스 1 하라는 거죠. 그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매스 어드 해놓은 거는
플러스 몇이다 이거잖아요. 약간 우리가 이제 집게 1 컨트롤러를 회전을 줬을 때 뭔가 어긋나 보이면은 여기 있는 어드 값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주시면은 얘의 기초 상태가 변하니까, 그죠? 어드 몇 이런 식으로 하면은 기초 상태가 변하니까 뭐 이런 식으로 수정을 보면 돼요. 혹시라도 이런 멀쩡한 상태로 같이 도는 게 아니라면 여기 있는 인풋 값을 건드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한 2개 이상은 미리 달아 놓는 것이 좋겠죠. 얘는 방향을 위한 곱하기를 해주는 거고, 방향을 위한 곱하기를 해주는 거고, 얘는 약간 디테일한 추가 수정을 위한 플러스 마이너스 작업을 해주는 거고. 자, 이렇게 해주면 완성입니다. 그래서 뭐 지지대를 갖다가 이렇게 컨트롤 할 수 있을 것이고, 요렇게 움직일 수도 있을 것이고, 뭐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모션을 줘보겠다라고 한다면 레이아웃의 애니메이트로 가서 뭐 컨트롤러들만 보면 되거든요. 컨트롤러들만 이제 몽땅 그 키프레임을 찍을 건데, 일단 지지대만 할 거니까 지지대에다가 키프레임 찍고 뭐 뒤로 가서 이렇게 돌려주고 키프레임 찍고, 그 다음에 이제 로봇팔에다가 키프레임을 찍고, 뭐 로봇팔이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키프레임을 찍고. 근데 요거가 회전이 이제 집게 1, 2의 회전이 지금 잘 안 걸리고 있기 때문에 로봇팔 컨트롤러의 회전도 좀 같이 해주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왔을 때 로봇팔 컨트롤러 자체의 회전을 이렇게 해서 일단 집게 전체를 회전을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집게 컨트롤러 요거는 입을 다물고 있다가 RB에다가만 키프레임을 찍겠죠. 이렇게 와서 입을 벌렸다가, 그죠? 이렇게 와서 입을 벌렸다가 뭐 다시 입을 다물고, 뭐 로우팔 컨트롤러에 키프레임 찍어놓고 뒤로 가서 들어 올린다, 회전 같은 것도 좀 해준다 살짝. 뭐 지지대 컨트롤러를 키프레임 찍고 뒤로 가서 어딘가 움직여 놓는다, 뭐 요래 버리면 되는 거죠. 너무 잘 말을 듣고 있습니다. 바닥에다가 콜라이더 바디를 달아주시고 여러분이 만든 큐브에다가 리지드 바디를 달아주세요. 지금 이러한 타이밍으로 오세요. 얘가 딱 물체를 잡으려고 하는 타이밍으로 오세요, 여러분. 가벽을 하나 만들 거예요. 얘를 들어 올릴 가벽을 하나 만들 거예요. 해서 자, 큐브를 하나 더 만들게요. 큐브를 하나 더 만들어서 이름을 가벽이라고 해주시고요. 얘는 엑스레이를 체크해가지고 반투명하게 만들어 놓죠. 아이콘상으로 엑스레이를 체크하셔서 반투명 상태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가벽을 움직여서 우리가 들어올릴 큐브에 좀 맞는 사이즈로 가벽의 크기도 조절을 좀 해주세요. 이 큐브를 좀 적당하게 감싸는 크기로,
가벽을 만들어 주세요. 일단 가벽 큐브 바닥은 메이크 에디터블 돼야 돼요. 어쨌든 이걸 리지드 바디, 콜라이더 바디는 다 메이크 에디터블 돼야 정상 작동한다 그랬죠. 이 상태에서 가벽을 로봇팔 컨트롤러에다가 종속을 시켜주세요. 가벽이 로봇팔 컨트롤러의 움직임을 따라다니죠, 그죠? 네, 가벽이 로봇팔 컨트롤러의 움직임을 따라다녀요. 자, 이제 잘 보세요. 가벽한테 콜라이더 바디를 달 거지만 가벽에 콜라이더 바디를 달면은 얘가 이렇게 올 때 얘를 쳐버리겠죠. 그죠? 콜라이더 바디를 가벽에다가 달아버리면 얘가 이렇게 오는 도중에 이 물체를 쳐버릴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얘가 요렇게 왔을 때까지는 다이나믹이 적용되면 안 되죠. 그죠? 얘가 요렇게 왔을 때는, 요렇게 올 때까지는 다이나믹이 적용이 안 되다가 이 위치로 이제 안착이 되고 나서 다이나믹이 적용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 잘 보세요. 가벽한테 제가 고스트 바디라는 거 달 거예요. 이거 같이 해봅시다. 가벽에 시뮬레이션 태그에 고스트 바디 이러면은 이제 다이나믹이 적용될 준비를 하긴 하는데 다이나믹이 적용되지 않는 상태. 그래서 고스트 바디를 해가지고 보시면은 여기 다이나믹 항목에 다이나믹이 고스트로 되어 있잖아요. ON이 리지드고 오프가 콜라이더였어요. 그리고 이제 고스트 상태가 존재하는 거고요. 그래서 뭐 0프레임에 그냥 0프레임에 고스트에다가 키프레임 찍어놔. 가벽에. 그 다음에 요렇게 와가지고 안착이 된 상태, 요렇게 안착이 된 상태의 타이밍으로 오셔서 오프로 바꿔서 키프레임을 찍어주시면 돼요. 우리 콜라이전 항목에서 쉐이프가 스태틱 메쉬가 되어야 속을 인식하죠. 텅 빈 속을 인식하죠. 콜라이전 항목의 쉐이프는 스태틱 메쉬가 돼야 돼요. 이거 빼먹으면 또 튕겨 나가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재생을 해보시면은 이렇게 물체를 들어 올리는 모습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요거 가벽의 크기를 좀 더 타이트하게 수정을 봐야겠네. 그 다음에 가벽은 눈에 안 보여야 하니까 빨간 신호등 켜 주셔가지고 눈에 안 보이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너무나 완벽한 방식이죠. 근데 어제도 시연해 드렸지만 굳이 이런 방식이 로봇팔에만 해당되는 방식은 아니에요. 그죠? 어제 제가 이제 몸통, 어깨에서 팔꿈치에서 손목까지 이어지는 모델링을 해서 이렇게 이제 조인트, 콘스트레인트를 하는 방식 보여드렸잖아요. 그래가지고 리깅을 할 때 바인드를 해가지고 뼈랑 살을 연결하기 힘든 분들은 사람 모델링을 이렇게 카츠를 세밀하게 나누어서 이제 제작을 해가지고 요렇게 콘스트레인트 해주는 방식 만들면 된다는 거죠. 여러가지 방식이 있으니까 너무 헤매지 마시고 편한 방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로봇팔도 우리 완벽하게 수행을 해봤습니다. 이것도 녹화본 올려드릴게요.